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고3 3월 전국연합 환경평가 수학태 해설 강의를 맡은 정종영입니다. 자, 오늘 하루 정말 많이 쓰셨습니다. 고3에 들어와서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내딛었던 그 발걸음. 오늘 3월 학력평가 어떠셨어요? 우선은 그 긴장감 속에서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죠. 지금 치러내는 이 시험의 성적표가 수능 시험장까지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보내주시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 나중에 수능장에서 올 연말에 훨씬 환하게 미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이제 수학2 11문항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표현 자체가 여전히 낯설었을 수 있으나 그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라면, 특히나 지난 2024학년도 수능시험 수학을 풀어본 친구라면 이번 시험 수학2 너무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14번과 22번 이렇게 고난도 문항으로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문항에서 쓰인 발상이 지난 수능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능의 14번 그리고 수능에서 21번 여기에서 쓰인 발상들을 잘 정리한 친구들이라면 이 수학2에서 막히는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풀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낯설었을 겁니다. 근데 풀어봤는데도 틀렸어, 풀어봤는데도 무언가 낯설었어, 처음 보는 느낌이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어본 문제들 안에서 그 발상들을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거니까 공부하는 방법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EBS에서 학습법 특강 최근에 제작을 했거든요. 수학학습법 제가 찍어둔 거 있으니까 혹시라도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 강의 통해서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하고 어떻게 틀린 문제 속에서 조건을 해석하는 발상들을 배워내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여전히 이제 다양한 상황에서 그래프들을 관찰하는 경험들, 그건 이제 수능 시험장까지 계속 갈 겁니다.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의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실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생전 처음 겪어보는 긴장감일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에 많이 쫓길 거고요. 여러분들이 치러내는 수능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치러내는 수능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단원별로 뭔가 편식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하였으면 좋겠어요. 자, 주요 문항들 살펴보면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 아마 이 기조는 수능 때까지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출제되는 형태들은 조금은 이제 정형화되어 있고요. 근데 미분에서는 함수의 그래프 해석하는 모양들 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문항들 살펴보면 12번, 14번, 22번 이렇게 한 3문항 정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2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그때 극대값, 극소값 찾는 것들 단계가 조금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해석하기에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14번, 지난 수능에서 14번과 같은 형태라고 했죠. 이제 경우를 나누어서 교점의 개수들을 세야 됩니다. 그때 얘들이 내가 찾은 것이 정말 전부인지, 이 이외에는 또 더 있진 않은지, 만약에 그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면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찾은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 항상 의심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잘 세지 못하면 다 열심히 풀고 나서도 틀리는 경우들 생기겠죠. 14번 같이 순서쌍의 개수들을 세는 문제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 22번 구간 안에서 최대값 함수, 지난 수능의 21번과 같은 아이디어죠. 평행이동하면서 얘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 이제 절대값을 씌운 함수의 그래프, 물론 이제 계산 과정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고 과정은 오히려 지난 수능보다 더 쉽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늘 그랬듯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 출제가 되었네요. fx는 지금 3차 함수예요. 근데 주어진 건 보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한번 써볼까요? 자, f'A는 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표현 두 가지 있습니다. 불러보세요. 시작.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x-a분의 fx-fa. 또 하나 더 있어요. 시작.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fa. 근데 이 미분계수의 정의 두 가지 모양 중에서 누구랑 같아요? 아래에 있는 얘랑 같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 모양인데
선생님 여기에는 EH잖아요.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변형된 모양 아셔야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워질 때 분모 별표 H 분의 분자 F의 A 더하기 하트 H 마이너스 FA입니다. 그러니까 H 앞의 개수들이 달라요. H 앞의 개수들이 원래 같아야 미분계수 F'A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들 다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같게 만들고 나서 얘들을 보정해 주면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H 앞에 개수 그대로 따오면서 별표 분의 하트 여기에 F'A가 곱해진 모양. 이 모양만 알았다면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F'3. 그러니까 F'3만 구해오면 게임 끝입니다. 미분해 봅시다. 도함수 F'X는 시작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F'3이 필요하다고요? F'3은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1입니다. 10이네요. 여기 실수하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2분의 1 곱하기 F'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이죠. 정답 5가 되겠네요. 자, 간단한 미분계수를 구하는 문제 혹은 부정적분을 구하는 문제, 정적분을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수학토에서 떠먹여주는 문제예요. 항상 나오죠. 이번 기분 좋게 맞히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주어진 함수 fx가 x는 3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왼쪽은 누구? 다항함수고요. 오른쪽은 누구? 무리함수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다항함수, 직선과 그리고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끊어져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쵸? x는 3을 경계로 왼쪽 누구? y는 2x 더하기 a예요. 오른쪽 누구? y는 루트 x 더하기 1 마이너스 a입니다. 자, x가 3보다 작은 범위, x가 3보다 큰 범위, 연속성 당연한 거야. 땡큐. 이건 확인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어디에서? x는 3에서만 체크하면 된다. x는 3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의 그대로.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모두 같다.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fx와 x는 3에서의 함수값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같으면 됩니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에서 x가 3보다 작을 때에는 2x 더하기 a 3 이상일 때에는 루트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a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왼쪽 오른쪽 그냥 3 대입해서 비교만 하면 끝이잖아요. 3 대입해보세요. 6 더하기 a는 누구랑 같다? 루트 4 마이너스 a와 같다. 자, 좌변으로 a 모아줍니다. 2a가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네요. 따라서 a의 값 얼마? 마이너스 2가 정답. 자, 간단한 연속성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5번으로 가시죠. 다항함수 fx가 느낌 오죠? f'x가 주어져 있어요.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면 난 도함수를 아니까 원래 함수 fx를 결정할 수 있을까? 근데 적분상수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니? 하나의 함수값이 필요하죠. 아, 도함수와 함수값으로부터 원래 함수 fx를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f형도 구할 수 있겠죠. 부정적분 계산 문제. 아까 앞에서 2번은 미분계수 구하는 문제, 얘는 부정적분 계산 문제. 시작. f'x가 누구예요? 정리해보세요.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x입니다. 그러니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뒤에 적분상수 얘가 몰라요. 1을 넣고 나서 6이 되도록 짠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c 한번 적고 해보세요. 그럼 f1은 1 더하기 1 더하기 c가 6이니까 c는 얼마? c가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수항이 4인 거죠. F0의 값을 구하래요. 0을 넣으면 그냥 0, 0 들어가니까 C가 그대로 툭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F0은 C. 정답 4가 되네요.
자, 도함수가 주어져 있으면 fx를 결정할 때 여기 적분상수, 상수항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의 함수값이 주어져야지만 적분상수를 찾을 수 있는데 잊지 말자. 적분상수를 꼭 생각해야 된다. 적분상수를 놓쳐서 실수하는 친구들 꽤 많습니다. 이런 문제 아니라 뒤에 3점짜리, 4점짜리 가더라도 적분상수를 놓쳐서 틀리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부정적분을 구할 때 적분상수를 항상 주의하자. 자, 7번으로 갑니다. 이제야 뭔가 계산 말고 그걸로 생각할 거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네요. fx가 지금 3차 함수입니다. 근데 3차 함수에서 증가 감소를 판단하고 싶어요. 무엇을 가지고?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서 fx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누가 결정한다? 도함수의 부호가 결정한다. 이제 좀 단계들을 쪼개가면서 문제들을 바라볼게요. 스텝 1. f'x 얘의 부호를 알고 싶어요. 자, 미분했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2차 함수인데 뭐가 궁금하다고요? 부호가 궁금하다고요. 그럼 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면 0이 되는 순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인수분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인수분해했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축과 마이너스 1 플러스 5에서 만나면서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얘가 y는 f'x예요. 나는 부호가 필요하다고요. 도함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플러스로. 그러니 이제 fx의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1과 x는 플러스 5를 경계로 증가 감소 증가 얘들이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니까 매끄럽게 이어주면 3차 함수의 그래프 극대 극소 짠 얘가 바로 y는 fx. 자, 주어진 함수 y는 fx 이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뭐라고 있어요?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랬어. 선생님 a 값 b 값이 결정됩니까?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b-a에 뭘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최대값. 그러니까 유일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a보다 b가 더 크잖아요. 근데 감소하는 구간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감소합니다. x는 a, x는 b 이래도 되잖아. 그럼 이만큼 감소하고 있으니까 맞지. 근데 나한테 뭘 찾으라고 했어요? 최대값. b와 a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벌려봅니다. 그럼 a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당연히 극대가 되는 순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고 b는 어디까지? 극소가 되는 순간까지 내려갈 수 있겠지. 올라갈 수 있겠죠. 따라서 b-a는 5 빼기 1,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괜찮아요? 얘들 사이 간격은 벌려봤자 6만큼밖에 못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한테 구하러 갈 최대값 정답 얼마? 6이 되네요. 자, 우선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낼 수 있는지 그리고 감소하는 구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결국에는 극값부터 극값까지 이 간격을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마지막 3점짜리입니다. 8번이에요. 자,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어요.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딱 보니까 나는 fx를 몰라, gx를 몰라. 다항함수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요. 얘가 몇 차인지를 알면 뭐 fx, gx 이런 애들을 구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지금 차수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요.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fx가 누굴까, gx를 누굴까 식을 구하는 거야?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fx와 gx를 구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정보가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뭐만 찾으면 돼요? 미분 계수만 구하면 돼요. 심지어 f'0, g'0 얘를 몰라도 미분 계수에 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식의 구조를 딱 봤을 때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보이죠? 0을 넣고 싶은 생각. 0을 딱 넣어야 될 것이 같이 생겼잖아. 스텝 1. x 자리에 0을 대입합시다. x 자리에 0을 대입합니다. 불러보세요. f0 더하기 g0 이 얼마? 1이네요. 근데 f0이 얼마예요? f0이 4야. 따라서 g0은 얼마일까? g0은 마이너스 3이네요. 대입했더니 0에서의 함수값 하나 나온 거예요. 함수값 알죠? 함수값 알죠? 미분계수 구하러 가니까 미분하면 되겠네. 스텝 2.
주어진 관계식을 x에 대하여 양변을 미분해 봅니다. 좌변부터 시작. 고배 미분법. 한 번. 고배 미분법. 또 한 번.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fx.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똑같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gx. 앞은 그대로 뒤는 미분. 우변을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더하기 9가 되네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뻔하죠. x에 0을 대입하는 끝이네요. x에 0 대입해 봅니다. f0 더하기 f'0 빼기 g0 여기에 0 넣으면 플러스 g'0 얘가 9네요. 이런 거죠. f'0, g'0 각각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근데 나는 f0을 알고 g0을 알잖아요. 함수값들 압니다. f0이 얼마? 4고요. g0은 얼마?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모양들 보이죠? f'0 더하기 g'0 땡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따라서 f'0과 g'0 둘의 합은 9에다가 여긴 4랑 플러스 3이잖아요. 넘어오는 순간 9 빼기 7 되면서 정답이 2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관계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되게 이쁘게 주어져 있어요. fx와 gx를 구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만 있었으면 대입하고 미분하고 또 대입하고 이건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는 패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객관식 3점짜리 문항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4점 문항으로 넘어왔어요. 10번입니다. 물체의 운동은 조금 더 어려운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되게 단순합니다.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가 아니라 좌표평면이 아니라 수직선 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 위로 움직이니까 뭐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어요. 가로로 쫙 늘어서 있는 수직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t가 0일 때 처음 위치 그때 원점에서 시작하는 PQ가 있어. 이런 거죠. 처음 위치 이거 중요하죠. 처음 위치 중요합니다. 왜? 주어진 게 속도 함수거든요.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돼요? 위치 함수가 돼요. 근데 아까 전에 했잖아. 적분하고 나면 누가 생긴다고요? 적분상수가 생긴다고. 적분상수를 결정하려면 어느 한순간의 함수값 얘처럼 위치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럼 위치가 주어지는 순간 위치 함수는 너무나 단순해진다. 스텝 1 점 P가 있고요. 점 Q가 있어요. 점 P의 위치 함수 x1t 점 Q의 위치 함수 x2t 불러보세요. 시작. 적분했더니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 뒤에 적분상수 얼마? 0입니다. 처음에 원점에서 시작을 하니까 t가 0일 때 0. 그치? x2t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6t 마찬가지로 얘도 적분상수가 0. 근데 가끔 문제가 처음 위치가 원점이 아닌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 적분상수를 찾아주셔야 되겠죠. 근데 적분상수를 놓치고 계산했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그냥 0, 0 들어가는 것들 항상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자, 출발한 시각부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때까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t가 양수일 때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이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어. t가 0일 때도 위치가 같잖아. 근데 t가 0일 때 말고 t가 양수일 때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 얘랑 얘가 같은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죠. 스텝 2. 같아지는 순간 찾으러 갑니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와 누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고 싶어요. 자, 좌변을 넘겨주면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t입니다. 바로 인수분해 되죠. t를 묶어내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 불러보세요. t 마이너스 4랑 t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위치와 같은 순간이 3번 있네요. t가 0일 때 있고요. 또 t가 4일 때 있고요. 또 t가 마이너스 2일 때 있어요.
근데 t가 음수인 거는 말도 안 돼. t가 0일 때 위치 같지? 처음에. 근데 얘는 다시 만날 때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t가 4일 때네요. 그럼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요? t가 0일 때부터 t가 4일 때까지 q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거지. 아, 이제 간단해졌네. 근데 움직인 거리라고 하니까 결국엔 속도 함수의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0부터 4까지 절대값 vt dt 이걸 계산하라는 거잖아요. 그려보세요. 왜? 지금 속도 함수가 1차잖아요. 그러니까 1차일 때에는 굳이 정적분 계산을 할 필요가 없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빠른데. 여기 처음에 6입니다. 속도 쭉 내려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예요. 얘가 y는 v2t. 지금 t가 3일 때 부호 바뀌는 거 보이죠? 그러면 t가 4일 때 끊어주면 여기 넓이 s1, 여기 넓이 s2, s1 더하기 s2 이걸 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s1은 얼마예요? s1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입니다. 9죠? 직각삼각형 넓이. 밑변이 3, 높이가 6. 그럼 s2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얼마? 1, 높이 얼마? 2. 그러니까 1 되네요. 따라서 정답 9 더하기 1, 10이 됩니다. 우선 이 문제를 봤을 때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위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적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야 돼. 근데 적분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다? 적분상수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위치 함수를 각각 구해주고 나니까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t가 양수인 것 중에 골라야죠. 그러니까 t가 4일 때 고르고 나니까 0부터 4까지 점 q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움직인 거리를 알고 싶어. y는 v2t 그리고 나서 넓이 구하는 거죠. 물론 얘가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정적분 계산 하셔야겠지만 이게 1차잖아요.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더 간단할 거야. 자, 4점짜리 문제였지만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12번으로 가볼까요? 12번. 제가 앞에서 이제 수학2에서 주요 문항으로 꼽은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 표현된 함수가 있고요. 근데 단계가 조금 나눠져 있긴 하지만 우리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익숙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fx는 구간별로 지금 함수가 달라요.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그치? 근데 왼쪽에서는 2차 함수야. 오른쪽에서는 1차 함수 직선이거든요. 근데 얘를 완전 제곱으로 고쳐보면 뭐 이런 느낌이겠죠. 3배의 x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 그러면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분의 3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 플러스 2 이런 모양이에요. 결국에 이제 대칭축의 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다는 거고요. 근데 0에서의 자극한, 0에서의 우극한 함수값, 얘 이어져 있네요. 아, 이렇게 생긴 거네. 여기 y축이 있으면 0,a라는 점에서 짠 이어져 있고, 자, 왼쪽에서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 일부, 오른쪽에서는 뭐 직선 이렇게 짠 가겠네요. 괜찮죠? 얘가 y는 fx입니다. 얘가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거라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요? gx가 등장을 하잖아요. gx는 정적분으로 표시돼 있어. 이거 알지? 스몰 ft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하면 얘는 라지 fx, x 넣고 빼 마이너스 4를 넣고. 스텝 1, 쟤부터 해석을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있으면 해야 되는 행동 원칙은 딱 두 가지. 뭐예요? 아래 끝과 같도록 대입하는 거 하나, 그리고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 하나. x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했더니 g-4 얘가 0이라는 것 하나 압니다. 두 번째, x에 관하여 미분했더니 g'x가 누구랑 같다고요? fx랑 같다고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fx는 말이야 gx의 도함수야. 근데 도함수는 왜 중요해요? 도함수의 부호가 무엇을 결정하니까? 원래 함수의 증가감소를 결정하니까. 자, 너무나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gx가
x는 2에서 무슨 값? 극소값을 가질 때 누가? gx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gx는 지금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요. 미분했을 때 fx니까 당연히 이어져 있겠지.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gx가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연속인 함수인데 극소값을 가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거잖아. 아, 증가 감소는 도함수가 결정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나 다른 건 몰라도 x는 2에서 도함수 y는 g'x가 부호가 바뀐다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y는 g'x가 이렇게 생긴 거지. 2에서 뚫고 올라오고 있는 거야. 이걸 해석해야죠. 아, gx가 극소값을 가져? 그럼 g'x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근데 g'x의 정체가 누구라고요? g'x의 정체가 fx라고요. fe가 0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fe가 0입니다. fe 누군데? 여기에 넣어야지. 6 더하기 A예요. 따라서 A는 얼마? A가 마이너스 6입니다. 중간 단계. 오, 이러면 조건 해석 많이 했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인 거 알아요. X는 2에서 부호가 바뀐다고?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X축이 있는 거네. 여기가 2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반대쪽이 누구일까를 찾아야 되겠네. 자, 스텝 3 넘어갑시다. 스텝 3. 이제 fx라는 애를 보는 거야. fx는 누군데? 얘가 g'x인데.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3x의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입니다. x의 양보가 작을 때. 그러니까 얘는 3으로 묶어내면 x 더하기 2와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오른쪽은 누구예요? 3x 마이너스 6이에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 fx의 부호가 바뀌는 이 순간. y축의 왼쪽에서 x축과 만나는 이 순간. 이게 언제라고요? 얘가 마이너스 2구나. 이런 거지. fx는 누군데? g'x요. 근데 부호가 두 번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2에서 바뀌고 플러스 2에서 바뀌고. 아, 그러니까 이제 끝났네요. 스텝 4. 단계가 되게 잘게 쪼개주고 있어요. 얘가 극대, 극소, 짠, 어쩌면 3차 함수랑 비슷하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네. 도함수의 부호가 두 번 바뀌니까. 그냥 대략적인 경우는 이렇겠지.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갖고요. x는 플러스 2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얘가 fx가 아니죠. 얘가 gx죠. y는 gx. 선생님 그럼 gx를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야지. gx는 얘들을 각각 적분하는 거니까. 물론 정적분 계산으로 가셔도 됩니다. 결국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이때가 극대야. 그래서 g-2가 얼마니? 라고 하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ftdt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적분 계산을 하셔도 좋으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gx 구해볼게요. 시작.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여기에 적분상수 c1 한 번 더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c2 각각을 적분했으니 적분상수의 c1, c2 구분은 해줬지만 사실 c1과 c2는 어떻다? 같다. 왜? 연속이니까. 괜찮죠? 0을 경계로 얘가 범위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의 자역한, 우극한 함수과 비교해보면 얘가 서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cc, 그냥 c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c를 어떻게 구할 건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g-2잖아. g-4를 알죠? 처음부터 찾아놨잖아요. g-4가 0입니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64. 여기에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곱해 플러스 24. 플러스 24. 플러스 그냥 c라고 쓸게요. 얘가 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48 나오니까요. c는 얼마? c가 16입니다. 됐죠? 끝. g-4를 구했으니까 g-2는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2 여기에 c가 16. 얼마예요? 28에서 2 빼는 거네요. 26이 정답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굉장히 잘게 쪼개서 설명들을 드렸어요. 처음에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해석하는 것. 여기 막혔으면 이 단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을 갖는다는 조건 스텝 2 끊었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이 나오죠. 여기까지 해석 안 됐으면 이 앞부분까지 잘 정리를 하세요. 근데 이제 두 단계 넘어가고 나면 어디가 된다고요? A가 얼마인지 아니까 fx가 완성되는 거야. 그리고 y는 fx, 얘가 y는 g'x거든요. gx의 도함수. 그러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gx를 그려줄 수 있나? 그럼 내가 결국에 구하는 건 극대값이니까 g-2 이거 구하는 거네. 그냥 정적분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이 정적분 계산도 마이너스면 이 계산이 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뭐 gx를 직접 구해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4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안 된 단계가 있다면 그 단계를 잘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항 14번으로 갑니다. 지난 수능에서 14번과 굉장히 발상이 닮아 있어요. 그때 수능에서 나왔던 함수의 fx도요. 이게 2차랑 3차가 주어져 있었어요. 2차에 미정계수가 있었죠. 2차에 이렇게 모르는 문자가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가로줄과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문제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오히려 이 문제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두 정수 A와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느낌이 오진 않죠? 그래서 차근차근 쪼개봅시다. 스텝 1. 뭐 여기 있을까요? 스텝 1.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x는 0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 따져보면요. 얘가 y절편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 y절편이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불연속인 순간들을 더 많겠지. 그러면 이 상황을 봤을 때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얘는 x-a의 전체 제곱. 이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2차 함수에서 핵심은 대칭성입니다. x-a의 전체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4분의 3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 그래프의 일부예요. 얘를 뭐 hx라고 한번 해볼까요? 얘를 hx라고 하자. 이번에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5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3차 함수니까 미분해야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i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함수 hx와 ix 생각. 선생님 hx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 hx는 아래로 올라간 2차 함수거든요. 근데 대칭축이 x는 a인데 얘가 y는 hx인데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잘라서 보는 거니까 y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이 y축의 왼쪽만 살리는 거예요. y축 여기 있어. 그럼 계속 내려오고만 있겠지. 근데 y축이 좀 오른쪽으로 왔어요. 어때? 내려가다가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 두 가지일 거 아니야? a가 대칭축이 a가 0 이상이면 y축이 뭐예요? 얘가 0 이상이니까 이렇게 있잖아. 얘가 왼쪽에서 계속 감소만 하고 있는 거야. 여기 함수값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a가 음수면 어때요? a가 음수면 y축을 경계로 왼쪽으로 봤을 때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온다고요. 이렇게. 나는 가로줄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ix만 떼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ix. 가로줄을 딱 그었어요. 교점 0개. 가로줄을 딱 그었어요. 교점 1개. 가로줄을 딱 그었어요. 교점 1개. 됐지? 이게 교점의 개수야. 근데 오른쪽 교점의 개수 0개, 교점의 개수 1개, 교점의 개수 2개, 교점의 개수 2개, 교점의 개수 다시 1개. 이게 교점의 개수야. 선생님 y는 fx라는 애를 그려야 가로줄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y는 fx를 통째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왼쪽 오른쪽을 따로 우선 각각을 생각을 해보겠다고요. hx라는 애랑 교점 몇 개인지를 세어봤어요. 케이스 따라. 근데 gx는 얘는 경우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려울 게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을 생각하는 것이 스텝 2,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죠? ix 그려봅시다. ix는 얘를 그리려고 하니까 미분해야 되겠네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되고요. 3x의 x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갖지. 어디에서? 0에서. 또 어디에서? 2에서. 아, 그럼 원래는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데 x는 0에서 극대값, x는 2에서 극소값. 얘가 y는 ix예요. 근데 y축의 오른쪽에서만 나타나니까 여기에 구멍이 빵 뚫려 있겠지. 괜찮아요? 0에서의 우칸은 얼마예요? 5예요. 5. 5가 딱 될 수는 없지만 5에 한없이 가까이 올라옵니다. 맞지? 우칸이 오니까. 근데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8 빼기 12 더하기 5야. 그러니까 여기가 2,1이죠. 2,1. 2,1. 얘도 어떻게 해야 될까? 가로줄 그으면서 교점의 개수 판단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y는 i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가로줄 그어봅니다. 교점의 개수 0개고요. 교점의 개수 1개고요. 교점의 개수는 얘는 2고요. 교점의 개수 1입니다. 교점의 개수 1이죠. 이게 교점의 개수야. ix는 이미 고정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hx를 갖다 붙이는 거야. hx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근데 hx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 경우가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것, 교점의 개수를 판단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고난도 문화에서 많이 나오는 발상인데, 근데 이런 문제들의 포인트는 항상 불연속이 되는 그 특징적인 순간들이죠. 접하는 순간들, 혹은 어떤 특정한 꼭지점을 지나는 순간들, 이럴 때 지금 ix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올라갑니다. 교점의 개수 변하는 순간 보이죠? 언제? y가 1일 때요. 얘를 1번이라고 할까요? 1번. 또 올라갑니다.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보이죠? 언제? y가 5일 때요. 얘를 2번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되는 건 항상 이 불연속인 순간들이죠. 근데 합쳐도 뭐라고 했어요?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딱 2번 있어야 되랬다고. 2번 있어야 돼. 근데 처음부터 오른쪽만 봐도 2번 있잖아. 그러니까 왼쪽을 갖다 붙이더라도 여전히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오른쪽만 봐도 이미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2번 있었는데, 왼쪽에 얘네들을 갖다 붙이더라도 여전히 불연속이 되는 순간 2번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있잖아요.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이 여기 1번, 2번에 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경우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런 애들이 1번이나 2번에 오는 경우들만 카운팅하면 된다고요. 왜? 얘가 만약에 1번, 2번이 아니라 딴 데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때도 불연속이고 1번, 2번에서 불연속이고, 그러니까 불연속인 순간이 3번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얘네들만 체크하면 되겠다. 그게 논리적으로 서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의심과 확신. 논리적으로 이 경우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 자, 이제 갑니다. 스텝 3. 스텝 3. 자, 케이스 1을 가지고 올까요? 케이스 1. 언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y축을 경계로 0,5라는 점, 그리고 여기 2,1이라는 점. 이렇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가 있습니다. 나는 y는 fx를 만들려고 해요. 지금 y는 1에 짠, y는 5에 짠, 얘가 교점의 횟수가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왼쪽 2차 함수가 내려온다고 생각해봐. 2차 함수가 내려와요. 이런 데 있으면 돼? 안 되죠. 그럼 불연속이 되는 순간에 한 번, 두 번, 세 번.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어때? 여기 딱 채워졌어. 그럼 교점이 하나, 둘, 계속 둘이잖아. 얘도 안 되는 거야. 왜? 불연속인 순간이,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딱 한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2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더 내려와 봐요. 당연히 이런 데 있으면 안 되겠지. 당연히 많이 내려와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어디 걸쳐야 될까? 여기 걸치는 순간 체크해보자.
교점이 2개, 3개, 3개, 3개 가다가 2개, 2개. 되네. 아, 이때 찾는 거구나.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찾았어요. 얘였어. 뭐가? 얘가 2차 함수. 근데 0에서 1이 돼야 되네. 오케이. F0이 1이어야 되네. F0은 뭐예요? F0은 H0이요. 그러니까 H0 딱 넣고 나면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가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4배 할까요? A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이 4가 돼야 됩니다. 쌍 찾아보세요. A가. 얘가 A제곱이 4가 되고 얘가 0이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4가 되었을 때 B가 0. A가 0이 되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선생님, 2개, 2개, 4개 나오네요. 아니지. 체크. 확인. A가 0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온 순서쌍은 누구예요? A, B라는 순서쌍은 말이야. 나올 수 있는 애가 2, 0, 또 0, 1, 또 0, 마이너스 1. 우선 몇 개? 3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3개 나왔어요. 자, 이제 스텝 4. 두 번째 케이스 확인하러 갑니다. 케이스 2는 누구? A가 0보다 작을 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봐요. 0,5 있고요.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갑니다. 여기 누구? 2,1이라는 점이 있어요. 또 걸치는 순간들을 쫙 체크를 해줍니다. 이제 왼쪽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탁 걸치고 올라갔다고 치면 그때 교점에서 어떻게 돼요? 올라옵니다. 0개, 0개, 0개. 여기에서 하나, 2개, 둘. 근데 여기에서 셋 변했다가 또 셋에서 둘로 변하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 여기 살아있는 이상 이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2개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어때?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런 경우. 그럼 생각해봐. 그럼 교점에서 변하는 순간 한 번 있죠. 올라가다 보면 또 한 번 나오죠. 또 올라가다 보면 또 한 번 나오죠.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굉장히 특징적인 순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2개랑 교점에서 변하는 순간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2개의 교점에서 변하는 얘가 딱 맞아 떨어지면 이거 논리적으로 될 것 같은데? 얘가 내려가서 퉁 치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럼 마치 대칭성 있는 4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올라오다가 교점 한번 툭 변하죠. 올라가다가 교점 한번 또 변하죠. 오케이. 이 경우가 있구나. 언제요? 첫 번째는 F0이 5여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 FA죠. FA가 얘가 1이 되면 되네요. F0이 누구? F0은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FA는 누구? FA는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뭐 4배에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아래에 있는 애랑 위에 있는 애랑 B제곱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거 그냥 빼버려. 빼버리면 어떻게 되니? 4는 와우 깔끔한데? A제곱 되네요. 그러니까 A가 얼마?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A제곱이 4면 뭐야? B제곱도 4잖아. 그러니까 B도 플러스 마이너스 2네요. 선생님, 위에서 3개 나왔습니다. 밑에서 4개 나오잖아요. 7개네. 안 되죠. 왜? 확인하자. 의심하고 확인하자. 항상 범위 체크하자. 그러니까 A가 음수여야 돼. A, B는 누구 있어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B가 2,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답 5가 되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는 맞아요. 근데 이제 지난 수능에서 이 풀어봤던 경험이 있었다면 교점의 수가 변하는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우선 fx라는 애가 2차 함수, 3차 함수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2차 함수는 대칭축이 중요하다고요.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주어진 범위 안에 계속 감소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하다 증가하는 꼭지점이 있거나 이렇게 경우가 2가지 있을 수 있다. 근데 오른쪽은 달라. 오른쪽은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케이스 1번을 갖다 붙이고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케이스 2번을 갖다 붙여도 불연속이 되는 순간들,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딱 2번 있어야 돼. 이런 거.
근데 오른쪽만 봐도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순간이 두 번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도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얘네들이 여기에 딱 걸쳐줘야 될 거라고요. 다른 상황들은 될 리가 없어요. 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 내려오던 애가 5에 걸치면 어떻게 되지? 내려오던 애가 1에 걸치면 어떻게 되지? 따져봤더니 나왔고, 그 다음에 케이스 2번 가지고 왔더니 모양들 생각하면서 찾았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범위를 처음부터 나눠놨으니까요, 마지막에 구한 순서쌍이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 문제 좋네요. 잘 정리하시고요.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번에는 교점의 개수를 관찰하는 문제 마주했을 때 꼭 맞춰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답형으로 넘어갑니다. 단답형의 첫 번째 문제는 정적분의 계산 문제고요. 뭐 이 정도는 이해하죠? 인테그랄 여기 a부터 b까지 fx dx가 있어요. 자, 위아래 위끝 아래끝 자리를 바꾸면 정적분 값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위아래 자리 바꾸는 순간 마이너스 툭 튀어나옵니다. 하나 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구간이 같아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 dx. 얘들이 덧셈이든 뺄셈이든 하나의 정적분 안으로 들어와. 그럼 fx 더하기 빼기 gx dx 한 번에 정적분 계산 할 수 있어요. 괜찮죠? 0부터 2까지입니다. 얘는 2부터 0까지예요. 느낌 와? 자리 바꿨어.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겠지. 그러니까 플러스 되겠네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dx에 더해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x 더하기 1dx를. 이제는 적분 구간이 같아졌습니다. 얘도 0부터 2까지고 얘도 0부터 2까지잖아. 그럼 안에 있는 알맹이, 이 함수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더해서 한 방에 하나의 정적분 안으로 들어와. 이런다. 더해볼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없어집니다. 플러스 4dx가 됐어요. 자, 적분 x의 세제곱 플러스 4x, x에 2 넣고 0 넣고 뺍니다. 그냥 2만 넣으면 되겠죠? 8 더하기 8 정답은 16이네요. 단순 정적분 계산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위아래가 아래에 큰 수가 있고 위에 작은 수가 있는 채로 정적분 계산하셔도 돼요. 근데 얘를 한번 바꿔주면 실수할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이 상태에서 각각을 정적분 계산하셔도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하나로 표현하면 더 간단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정적분의 성질을 가지고 어디까지 간단하게 바꾸어서 계산해낼 거냐. 뭐 단순한 문제였고요. 19번으로 갑니다. 19번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 풀 때 쑥 지나가 봤는데 이게 단답형이 3점짜리잖아요. 저는 되게 쉽게 풀었는데 이게 오늘 시험 자체가 어렵지 않았으니까. 근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푸는 게 맞나 하면서 뭔가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점짜리임에도 요즘 단답형에서 마지막 3점 19번 문항이 한 3.5점? 3점보다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fx가 있습니다. 지금 3차 함수고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y는 fx 위에서 점 두 개가 있습니다. 0,2라는 점. 그리고 b는 2,f2라는 점. 그때 각각의 접선을 L과 M이라고 하자. 사실 이것도 수능에서 이런 맥락으로 가다가 뭔가 이제 교점을 빵 찍고 또 수직인 애가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원 위에 나타나면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거랑 결이 달라요. 그냥 교점이 X축 위에 있어. 이러니까 이건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냥 직접 구하시면 돼요. 60 곱하기 절대값 F 얘값 구하시오. 계산 문제야. 갑시다. 점 A는 0,2라는 점이에요. 점 B는 X좌표가 2라는 사실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직선을 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지. 접점의 좌표와 기울기를 알아야죠. 그러니 F'X가 등장을 하고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입니다. F'0
알아야 되지. F 프라임 2 알아야 되지. 0 넣고 나면 A 되고요. 2 넣고 나면 12에서 10 빼니까 얘는 2 플러스 A 되네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알아요. F 프라임 0이 0이야. F 프라임 0이 A야. 또 기울기를 압니다. F 프라임 2가 2 플러스 A지. 선생님 점과 기울기 안 해요. 직선 L 구할 수 있겠다. 선생님 점 뭐야? Y좌표를 모르네. 맞지? 그러니까 F2까지 구해야 되겠지. F1은 8 빼기 10 더하기 2A 더하기 깔끔한데? 2A네요. 그러니까 이 점 B는 2,2A라는 점이야. 자, 이제 점과 기울기 다 압니다. 표시해보세요. 나타내봐. 직선 L, Y는 기울기가 A 0,2라는 점을 지나요. 깔끔하죠? M, Y는 기울기가 A 플러스 2고요. X좌표가 2일 때 함수값 Y좌표가 2A입니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와 함수값 구해가면서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각각 구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정리할까요? A 플러스 2X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땡큐 없어지면서 깔끔해졌어요. 상황 이해하는 게 스텝 1,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스텝 2. 근데 이 직선이 어떻대? 만난대. 언제? X축 위에서. 그러니까 이 직선 두 개가 교점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t, 0에서 t, 0에서 t 넣고 0 넣고 뭐야? at 더하기 2랑 여기에 t 넣으니까 at 더하기 2t 빼기 4랑 같은 거잖아. 깔끔하게 없어지면서 2t가 6, t는 3이네요. t가 3이야. 교점, 얘가 3,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것이 스텝 3죠. 직선의 방정식 구했나? 그 다음 교점에서 막혔니? 그럼 여기에서 막힌 거겠다. 그치? 단계 정리하시고요. 자, 3,0 압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뭐예요? F2예요. F2가 뭔데? F2. 2A. 그럼 이거 구하는 거네. 60 곱하기 절대값 2A. A만 구하면 끝인 거죠. 3,0 지난데 3,0 3A 더하기 2가 0이네. 3A 더하기 2가 0이잖아. 그러니 A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2죠. 그대로 딱 넣어주는 순간 60 곱하기 절대값의 마이너스 3분의 4입니다. 그래서 3분의 4를 짠 곱해주면 정답이 80이 되네요. 그냥 각각의 직선의 방정식들을 구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그 불안해하지 말고 구하고 나면 교점이 Y축 위에 있어요. 교점이 t, 0입니다. 넣고 나면 교점의 좌표도 나오고요. 결국에 내가 A의 값만 구하면 마지막 정답을 구하는 건 산수. 자, 이렇게 19번까지 함께 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수학 소문 마지막 문제 22번으로 갑니다. 지금 함수 fx가 있어요. 절대값을 포함한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야. 닫힌 구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t부터 t 플러스 2까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t는 변하겠지. 근데 뭐가 안 변해요? 구간의 길이가 안 변해요. t가 1이야 1부터 3까지. t가 2야 2부터 4까지. t가 3이야 3부터 5까지. 그래도 구간의 길이는 안 변한다고요. 그때 최대값 함수를 gt라고 하자. 얘만 이해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근데 대신에 좀 개념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이미 이 문제는 끝난 거고요. 다음번에 최대값 함수 혹은 최소값 함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어떤 구간에서요. 첫 번째 경우는 계속 감소만 하는 경우 얘가 y는 fx라고 할까요? 두 번째 경우는 계속 증가만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세 번째 경우는 얘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자, 네 번째 경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우선 이 개념만 이해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닫힌 구간이 등장을 합니다.
닫힌 구간 t, t 플러스 2에서 최대값을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죠. x좌표가 t인 곳에서부터 x좌표가 t 플러스 2인 곳까지를 보면 여기 안에서 제일 큰 애가 누구야? 함수값이 제일 큰 애는 얘지. 얘가 바로 gt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선생님, ft랑 gt가 똑같잖아요. 맞아. 첫 번째 경우는 ft랑 gt가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서 t 잘라. 그리고 t 플러스 2 잘라. 이 구간 안에서 봤더니 함수값이 제일 큰 건 누구예요? t 플러스 2예요. t 플러스 2일 때야. 그러니까 그게 gt가 되는 거죠. gt는 누구? f의 t 플러스 2요. 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그럼 구간 안에서 자르면 제일 큰 애 혹은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뿐만 아니라 최대값 함수뿐만 아니라 최소값 함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사고할 수 있어요. 그냥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게 구간 안에는 뭐 엄청 많잖아요, t값이. 그럼 넣으면 누구야? ft라는 애도 있고 또 조금 옆에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애도 있겠지. f의 t 플러스 0.1. 또 조금 옆에는 f의 t 플러스 0.2. 뭐 간격이 0.1이 아니라 t 플러스 0.0001 이런 애들도 있겠지. 그러니까 사이에 함수값들이 촘촘하게 모두 다 있다고요. 이런 애들 쭉쭉쭉쭉 갑니다. t 플러스 1.9, t 플러스 2까지. 그 사이에 함수값이 촘촘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gt라고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를 그러면 이거 평행이동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ft고 얘는 t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는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3만큼. 아,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얘를 바라볼 수 있겠네. 그래서 얘를 옆으로 조금씩 옮겨보는 거야. 조금씩 옮겨보는 거야. 옮기다 보면 얘가 옆으로 이만큼, 옆으로 이만큼, 옆으로 이만큼 이렇게 쫙. 근데 얘가 사이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가 촘촘하게 다 들어있다고. 이렇게 얘가 이제 옆으로 조금씩 하면서 얘가 착착착착 다 차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차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큰 애들만 따오면 이게 최대값 함수가 되고요, 작은 애들만 따오면 이게 최소값 함수가 돼요. 얘도 봐봐. 얘를 옆으로 이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쫙 옮기고 나면 최대값 함수 노란색, 최소값 함수 주황색 이렇게 된다고요. 저 구간 안에서 최대값 씬 애들을 모으면 노란색, 최소값 씬 애들을 모으면 주황색 이렇게 된다고. 얘는 옆으로 옮겨요. 옆으로 이렇게 옮겨봐. 옆으로 이만큼 옮겼어요. 옆으로 이만큼 옮겼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는 거지. 얘가 이렇게 쫙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얘를 옆으로 쭉 옮기고 나니까 여기 최대값 함수는 짜잔 이렇게 되네. 최소값인 함수는 이렇게 상수인 구간이 생기네요. 이렇게 돼요? 근데 노란색인 애는 이때 뾰족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생겨요. 최대값 함수가. 주황색은 얘는 미분 가능해. 얘도 옆으로 옮겨봐. 옆으로 이만큼 옮겨요. 옆으로 이만큼 옮겨. 옆으로 이만큼 옮겨. 이렇게. 옆으로 이만큼 옮겨.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차 있는 거지. 이렇게 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쓸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끌어서. 그러면 최대값인 애들은 노란색. 얘는 미분 가능합니다. 근데 최소값 함수는 주황색.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이 생기지.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의 최대 최소로 생각을 하셔도 되지만 얘를 쓸어 넘기면서 얘를 평행이동하면서 여기 안을 촥촥촥 채우고 나면 그때 최대값 함수, 최소값 함수까지 이렇게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간단해요. 문제 갑니다. 자, fx는 절대값을 포함한 3차 함수인데요. hx라고 얘 안에 있는 알맹이를 한번 잡아볼게요. 스텝 1.
hx는 말이야.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얘는 땡큐 너무 간단한 모양이거든요. 한번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니까 3배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3차 함수의 그래프. 얘가 y는 hx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x는 플러스 1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맞지? 근데 여기서 좀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절대값을 씌울 거거든. x축 아랫부분이 꺾여 올라갈 거거든. 함수값들을 확인하면서 얘들 x축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래프 개형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h-1부터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 넣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8 얼마? 10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10. 자, 극소값 h1이에요. 1 빼기 3 더하기 8. 9 빼기 3이니까 6이네요. 여기 1,6이라는 점이에요. 됐지? 선생님, 그럼 x축보다는 위에 있네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꺾어 올릴 겁니다. 근데 언제 저 부호가 바뀔까? 그래야 함수의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지지 않을까? 마이너스 1일 때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딱 넣었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8. 얘 6이네. 뭐 3차 함수의 비례관계를 알고 있으면 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함수값이 똑같은 순간이 등장을 했어요. 마이너스 2,6입니다. 아직 x축 위에 있어요. 그림은 제가 좌표를 정확하게 비율을 맞춘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좌표표면 이쁘게 그려볼 거예요. 아직 x축 위에 있어. 3일 때는 그럼 부호가 바뀌나? 얘가 0이 되어도 좋고 마이너스 3 넣었어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9 플러스 8. 원래 이 어려운 문제들일수록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10입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네. 그럼 여기에 근이 있긴 하겠지. 꺾어 올립니다. 근데 여기 10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10 있잖아. 꺾어 올리면 같은 높이까지 오겠지. 이런 확인들을 했으면 문제는 굉장히 쉬워지고요. 아니면 좀 계산 과정이 있어요. 자, 이제 스텝 2 넘어갑니다.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릴 거예요.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립니다. 근이 어디? 마이너스 1랑 마이너스 3 사이에 있고요. 꺾여 올라가면 마이너스 3일 때 얘랑 같은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그래프 이쁘게 그려봅시다. 그래프 이쁘게 그려봅시다. 자, 마이너스 1,10이라는 점이 있고요. 뭐 0일 때는 8일 거고요. 그 다음에 1,6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 x는 2일 때 똑같은 높이까지 오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6이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짠 꺾여 올라오고 나면 마이너스 3,10까지 올라와요. 그러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겠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데 왼쪽은 뾰족 이렇게 생겼어. 얘가 바로 y는 fx야. 완벽합니다.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이가 착착착착 다 채워진다고요. 선생님, 얘를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5인데까지 올 거고, 얘가 이까지 오겠지. 그럼 여기에 뾰족하고 올라갔다가 얘가 왼쪽으로 이만큼 오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겠네요. 얘가 y는 f의 x-2예요. 근데 어떻다고요? 이 노란색과 흰색 사이에는 촥촥촥촥 전부 다 차 있다고요. 여기에 흰색과 노란색만 보면서 위를 따라 긋는 게 아니라 여기 사이가 전부 다 얘를 끌어서 두 칸 옆으로 끈 거라고. 옆으로 쫙 밀어버린 거라고. 그러면 이 상황.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네. 여기에 사이가 전부 다 차 있는 거니까 위를 따라와 여기가 차 있는 거니까 사이가 노란색이랑 흰색 사이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따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모양이 그려질 거라는 거지. 물론 여기가 이제 노란색이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어요. 뭐 어디 생길지 몰라요. 근데 우선은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순간 보입니다. 아, 미분 불가능한 순간 x는 마이너스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미분이 불가능해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얘가 2번, 이게 바로 알파 베타의 정체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그래프를 이쁘게 안 그려서 2번 생길 거라는 사실은 알겠는데, 근데 이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계산해야죠. 스텝 3로 갑니다. 자, 1번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요, 얘가 원래 있던 함수에서 꺾어 올린 거잖아요. fx를 꺾어 올린 거야. 그러니까 꺾어 올려, 얘를 이제 x는 t라고 해봐. 그럼 꺾어 올리고 나면 평행이 됐을 때, 아, 그러면 원래 있던 마이너스 g t와 여기 t라고 한번 해봐요. 그럼 y는 마이너스 ft죠. 마이너스 ft와, 그리고 얘는 왼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럼 얘는 f의 t 플러스 2가 같아지는 순간을 찾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경우를 체크를 하면 이때는 언제예요? 그냥 ft랑 옮겼을 때, 아, 얘는 ft랑 f의 t 플러스 2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 이걸 찾는 거죠. 뭐 이거 계산해 볼까요?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ft라고 하면 안 되고 얘를 ht라고 해야 되겠죠. ht 여기에도 다 hh, 절대가 없는 안에 알맹이만 보는 거니까. 자,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8은 얘는 t 플러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t 플러스 2, 여기에 플러스 8입니다. 자, 우변을 계산해 보면요, t의 세제곱 6t의 제곱 12t에서 3t 빼니까 플러스 9t, 여기에 8 나오고요. 8 있으니까 16에 6 빼니까 플러스 10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 2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8은 0, 이렇게 되죠. 뭐 2t 묶어낼까요? 2t 묶어내면 t제곱 더하기 3이고요. 여기 뒤에는 6 묶어내면 t 플러스 3 됩니다. 그러니 끝났네요. 2t 더하기 6과 t제곱, 여기 t죠. 2t 제곱이고 2t 제곱 더하기 6과 여기 t 플러스 3이 0이 되니까, 아, 찾았습니다. t가 마이너스 3 하나.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는 ht와 h의 t 플러스 2, 얘가 같아지는 순간 계산하면 되겠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8 되고요. 뭐 h의 t 플러스 2, 얘는 이미 아까 계산했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t의 세제곱 플러스 6t의 제곱 플러스 9t 더하기 10입니다. 자, t세제곱 없어지고요. 넘어오는 순간 6t의 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2네요. 2는 0. 그러니 3t의 제곱 플러스 6t 더하기 1은 0인데 뭔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찝찝하긴 하죠. 그래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근의 모양의 루트가 있는 걸 보고, 아, 근의 공식 쓰는 거구나. t는 3분의 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건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t는 누구예요? 다시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6, 얘가 내가 구하는 t인 거죠. 괜찮죠? t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생겨야 되니까. 근데 구하고 나니까 얘가 음수이긴 하네요. 여기에서 이제 미분 불가능한 이 교점 하나가 이 y축 왼쪽에 생긴다는 이야기죠. 자, 알파 베타 다 구했습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몰라도, 자, 이런 모양이 될 테니까요. 자, 3이랑 약분하고 나면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죠. 3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자,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세요. 따라서 n 플러스 n은 정답 2가 되네요. 뭐 이런 계산하는 과정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 이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최대값 함수라는 것의 그래프 개형을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흰색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잘 이쁘게 그리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그 최대값을 구한다는 그 관점을, 얘를 평행이동 촘촘하게 축축축축축 해가면서 그때 위에 있는 애들만 따라서 오면 최대값 함수, 뭐 아래에 있는 애들을 따라가면 최소값 함수가 되겠구나.
까지 오면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가 끝이 났네요. 뭐 14번과 22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뭐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공부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사인데요. 제가 1월 1일부터 이제 수능을 치러내는 순간들까지 이제 날짜를 세워보니까 오늘 날짜가 한 4분의 1을 조금 더 넘어온 것 같더라고요. 전체에. 근데 이게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면 아직 새벽 3시 반. 이제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직 하루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6시 반에 와 오늘 하루 다 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험생활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근데 시간의 농도가 모두 나에게 다 같지는 않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보내면 지금 오늘 아팠던 만큼 그냥 예방접종 맞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능 날에는 더 밝게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들까지 이 EBS에도 수많은 강의를 선생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둘 거예요. 여러분들 EBS와 함께 하면서 마지막 수능 시험장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쨌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개연급 하나 정종영이었습니다.